2번님? 저는 1번이고요. 라우에스트를 지금도 팽팽 돌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설정이나 세계관은 일단 독립이랑 향한이의 그 역방향? 그 연출인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중간중간 만나서 처음에는 독림이가 향한이한테 답을 얻다가 나중에는 향한이가 독림이한테서 답을 얻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번이고요. 라우에스트를 이번 시즌에 입덕해서 보고 있는 사람인데 공감됐던 대사나 장면이 있다면 한기 대사 중에 향한이 약간 좀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좀 천천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거기서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세월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약간 와닿았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어떤 일인지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항상 그 대사에서 약간 눈물이 나오는 네, 3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3번이고요. 라우에스트 초연을 한 2판을 채웠고요. 재연에 3번 정도 봤고요. 이번 시즌에도 한 번 봤는데 도합 한 15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보고 이 작품 속 인물 중 하루를 살아본다면 저는 이상이요. 환기도 이해가 되고 독림도 이해가 되고 향한도 이해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상인데 그날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요. 떠난다고 얘기했을 때의 이상. 그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된다면 말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상의 하루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번이고요. 저는 라우에스트를 도합 한 25번 이상 본 것 같고 초연 때는 10번 이하로 봤고 재연 때는 15번 가까이 봤고 이제 3연 때는 한 4-5번 정도? 30분 가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합 그렇게 본 사람이고요. 저는 사실 찬민 독림으로 초재연을 거의 다 이제 계속 고정캐로 보다가 이제 3연에 넘어와서는 찬민 독림이 안 오셔서 슬프게도 그래서 골고루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품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는 사실 뭐니 해도 저는 느낌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느낌표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깨달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다양한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문장 지표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되게 중간중간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 쉼표 뒤에 숨어 마침표를 향해 뭐 이렇게 뒤에서 뭐 기다릴게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처럼 저는 문장 부호를 그렇게 대사나 가사에 숨겨 놓으신 게 이 라우에스트를 이렇게 관통하는 일종의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안지원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우에스트 초연 자처를 했을 때 잔상이 들어오는데 이건 인정을 해야겠다 본진이다 이렇게 딱 하고 등장 넘버가 각설탕이잖아요. 거기서 되게 깔롱진 양복을 입고 뭔가 깔롱을 부리는 그 모던보이의 모습, 그 모던보이 자체를 되게 잔상이 잘 표현해 준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찬민독님이 모던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던걸과 모던보이의 만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김주연 배우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쭈동님 디테일 중에 쭈동님 하는 디테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마이크가 꺼지고 암정이 됐을 때 팍팍 치면서 역시 독림이야 하거든요. 저 몰랐어요. 맞아요. 그거 쭈동림만 해요. 쭈동 그게 마이크를 끄잖아요. 그래서 되게 희미하게 들리는데도 앞에서 보면은 그 어둠 속에서 약간 희미한 목소리를 역시 독림이야 약간 스스로 위로하듯이 말하는데 그게 너무 듣고서는 천재 아니신가 했거든요. 눈물 나요. 저는 약간 이제 사실 독림상을 되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저에게 라우에스트는 그 환기랑 향한의 그 스토리를 사실 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상 독림 너무 좋고 하지만 근데 서로 갈수록 슬퍼지는데 뭔가 그 환기랑 향한의 스토리는 정말 이 연뮤 히스토리에서 저는 향한 그 이름을 내게 주고 하는 그 넘버까지 오는 그 빌드업을 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지숙 배우님 때문에 사실 라우에스트 회전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처를 하고 너무 좋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했는데 다음 자둘 때 너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지숙 배우님 나와서 부르는데 그냥 정처없이 눈물이 흐르고 정말 진짜 그냥 이 예술은 남아있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지숙 배우님께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저는 주연동림이 약간 저의 라우에스트에서의 느낌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쭈동림을 봐야 약간 눈물이 조금 더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쭈동림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가서 너만의 꿈을 펼쳐봐 이런 네, 느낌으로 약간 앞으로 격려하듯이. 밀어주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그 디테일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유 배우님이 이제 재연을 보고 사면을 봤는데 너무 훌쩍 크셨어요. 성장했어. 네, 성장했어요. 진짜 이제 스스로 느낌표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독림이 돼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더 단단해진. 네. 천둥 같은 거 칠 때 겁먹어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되게 약간 유약한 모습들도 있으신데 또 약간 향한 앞에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직진남이 되는 그런 게 너무 귀여우셨어요. 서건 한기는 순애예요. 성작진 분들이 원래는 둘 다 순행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이야기가 재미없었잖아요. 둘 다 그냥 만남 그리고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이별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만남 이별 위기에서 이렇게 역으로 가게 하는 그 결정을 하신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 극의 분위기를 매우 많이 바꿔놓아서 그래서 저는 향한과 환기 커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실 동림이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가는 길에도 힘들고 막 연락선을 타고 막 너무 힘들어. 사실 모든 동림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걸 되게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버거운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향한 환기 커플은 그래도 뭔가 향한도 독립일 때를 회상하면서 이걸 이겨내는 그런 방식들을 터득해가는 그 과정을 저희도 함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향한 환기를 좋아하는 거고요. 당연히 상독림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저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독림 이상에 확실히 눈이 갔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향한 환기 커플은 약간 곰국 같고 독림 이상 커플은 이상 쪽이 너무 말아마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 상이랑 독림은 볼 때마다 제가 다 불안하고 뭔가 일촉즉발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향한 환기는 항상 그게 분위기에 맞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느낌. 아름답다는 느낌이 제일 강했어요. 저는 약간 향한 독림이만 좀 중심적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향한 한기는 그래도 향한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딛고 훨씬 단단해진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독림 이상은 약간 독림이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과 넘버. 저는 향한 그 이름을 내게 좀 그 향한이가 다시 환기를 찾아가서 그렇게 아호를 달라 할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은 그게 너무 마음이 쓰이고 또 단단해진 향한이가 너무 독립이라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좋고 그 말하기까지의 과정을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넘버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또 보러 오고 싶어요에서 아니요 하고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했을지 그렇게 보냈을 독림이의 밤들이 너무 상상이 되는 그런 넘버라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장면 자체가 아름다운 거는 솔직히 자초 때 눈에 확 꽂혔던 건 역시 왈츠 씬이 아닐까 생각하고 싶은데 있었어요. 갑자기 음악이 확 나오면서 약간 라라랜드 포스터처럼 노을 진 풍경 같은 뭔가 황홀한 밤 풍경 같은 느낌의 두 남녀가 약간 그림자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입을 떡 벌리고 봤고 제가 자두를 결심했던 것도 사실 그 장면 때문이기도 해요. 넘버는 사실 제 마음을 가장 울리는 건 잘 쳤는 거 라는 이야기. 첫 장면에서는 이미 약간 단단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뭔가 덤덤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독림이가 이제 나와서 부를 때
어리고 되게 밝은 당찬 소녀의 느낌이 나면서 이 두 분이 화음이 같이 쌓이면서 뭔가 데뷔가 되면서도 너무 그냥 뭔가 슬펐어요. 그 장면이. 나중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다 보면.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너의 느낌표를 믿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장부호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왈츠 씬 좋아하고요. 왜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향한과 환기는 예술과 그러니까 삶 속의 예술을 가져가는 분들이셨잖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게 그 장면에 너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바쁜 와중에도 그런 여유와 다른 예술 그런 향유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너로 인하여 때 독님이 그 이렇게 팔락팔락이는 그게 너무 딱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런 풋풋함? 네. 그리고 그 옆에서 이상들의 눈빛이 다 완전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게 너무 좋고. 변동님으로 남아해서 이제 이 시집을 덮고 새로운 세상으로 모든 순간을 기억할게. 난 여기 남아. 그 장면에서 그 장면 자초 때도 제일 많이 울었던 게 그 장면이에요. 대사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눈물이 이제 난 여기 남아. 너의 글자를 지키고 너의 흔적을 지킬게. 변동님으로 남아. 진짜 너무 좀 아픈 상처를 계속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니고 있을 테니까 너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행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마라맛을 한 방울 더 해보자면 네. 종생기 넘버가 종생기가 맞나요? 맞아요. 제목이? 종생기. 네, 종생. 3월 각혈 면도칼 하면서 이거는 이게 종생기 그- 아닌가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그거는 맞아요. 어떻게 네, 3월 각혈 면도칼이 왜 좋냐면 이상의 광기가 거기서 이제 포텐이 이제 팍 폭발을 하고 이제 또 독림이 그 동경으로까지 가는 것도 묘사가 그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극에서 가장 피폐한 구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첨언을 하자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 너무 좋아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내라고. 그러니까 향한이 독림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얘기라도 해볼 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과거에 독림을 만나서 그 부분이 너무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슬픈데 독림은 사실 정작 가서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동경에 가서 당신이 글을 쓸 수 있으면 그리고 한 번 더 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독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는 잘 가요 나의 화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그 우리의 점과 선이 멈추지 않게 이젠 내가 붓을 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그 이상 때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또 동시에 뭔가 향한만의 선택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림이 사실 이상을 동경으로 보내고 글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와 겹쳐 보이면서 동시에 아니야 이번에는 그래도 나를 더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향한의 모습 같아 보여서 저는 잘 가요 나의 화가를 사실 최수진 배우님의 잘 가요 나의 화가를 너무 좋아해요. 그때 그 안광이 그 딱 그 붓을 듣는 그 순간 뭔가 다른 것을 보는 듯한 느낌? 저희 그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시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에 그 딱 붓을 이렇게 딱 할 때 이렇게 촥 뒤에서 그 파란색 그 환기가 그리던 그 파란색 물감이 이렇게 촥 퍼지게 되는 것도 그 장면도 사실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나의 수화도 너무 좋아하는 게 그 중간에 그 나무와 말하는 당신이라는 그 대사가 가사라고 해야 되겠죠? 나도 얘기하는 네네. 당신과 그 가사 부분이 수화라는 의미인 거를 알고 나서부터 저는 그 넘버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 물방울이나 세어볼까? 그 장면이 두 번 나오잖아요. 사실 첫 번째는 되게 로맨틱하고 약간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의 그런 달달함? 죽은 게 뭔가 그런 떨어지는 되게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보다가 두 번째 장면에서 그게 나왔을 때는 눈물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넘버 리프라이즈 하는 것처럼 대사 리프라이즈에서 행복했던 장면에 말했던 대사를 이런 장면에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눈물이 최근에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때 향한이 이제 그 신문지 들고 나와가지고 장면 생각하자면 비가 오니까. 근데 저는 향한은 그 두 장면을 둘 다 기억했을 것 같은 거예요. 좋았던 때와 그 이제 나중에 슬펐던 때를 둘 다 회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향한이 저는 좀 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향한들도 있는데 되게 좀 씁쓸해 보이는 향한들도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그 이유가 그 향한은 그 두 개를 둘 다 기억하고 있겠구나 그 장면을 보면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죽을까? 어디 먼데 갈까? 그 처음에 자초 때 봤을 때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고백인 줄 모르고 그냥 진짜 사랑하니까 같이 죽자? 그런 건가? 그랬는데 사회천리급 전개로 알고 보니까 고백이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일 줄 상상했는데 그 동림이 그 말을 했을 때부터 고백인 거 알았어요. 고백도 약간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저는 그 우리 같이 죽을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니까 그냥 평생을 함께 하고 같이 죽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뭔가 이상만의 고백 방식이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또 이상이 떠나고 우리가 그 동림이가 우리 같이 죽을까 어디 먼데 갈까 하고 또 부르잖아요. 그게 뭔가 이어지는 게 좀 되게 엄청 씁쓸하고 동림이가 너무 애틋해서 좋아합니다. 저는 그 좋아하는 장면, 그러니까 방풍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나와서 저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그런 건지 궁금해요. 이 동작이 역시 동림이야 하고 그 방풍림 할 때 그 이상들 이렇게 깔롱지게 약간 멈췄다가 박자 타는 그 걷고 또 걸어도 그 넘버랑 우리 같이 죽을까 어디 먼데 갈까 그 넘버의 그 분위기 변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장난스럽고 그전에도 이제 각설탕이었으니까 장난스럽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동림의 마음이 딱 바뀌고 약간 왜 고백 안 하지? 약간 이러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죽을까. 근데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웃기기는 한데 이제 처음 들으면 좀 웃기긴 한데 이제 이 넘버는 좀 계속 감상이 이게 이렇게 쓱 바뀌는 넘버인 것 같아요. 향한이랑 환기가 둘이 편지를 주고받는 게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달달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라우에스트 내에서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향한이랑 환기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우체통 열어보고 닫았을 때 너무 쾅 닫히면은 또 슬슬 쓸어주거든요. 우체통을. 우체통 확인하고 나서 갑자기 와 하면서 하다가 서건하게 디테일이에요. 식사하셨어요? 하는 거 너무 깜짝 놀라서 이웃 사람이 막 쳐다보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느낌? 그 편지가 향한이 보낸 편지인 거 거기다가 이거 식사하셨어요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건가 보다. 되게 넘버가 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넘버 좋은 것도 굉장히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무대도 되게 서정적으로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꾸미는 것도 그래서 그리고 소품도 각설탕, 뭐 안경, 장갑 이제 그리고 약간 이상 동림은 비인데 환기 향한 환기는 눈으로 이렇게 살짝 비유가 되는 것도 그런 그게 메타포나 그런 흐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방 하나 들고 가. 처음에는 동림이 이상한테 가는 길 되게 막 하면서 되게 신나게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슬퍼요. 이상을 만나러 가는데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제가 리프라이즈에 유독 환장을 하는데 대사든 가사든 장면이든 그게 뭔가 앞에서 나왔던 장면이 뒤에서 나오는데 그게 약간 변주돼서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과연 동림은 언제 그 프랑스어 사전을 보면서 그 대사를 수첩에 적어놨을까? 저는 항상 고민을 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약간 그 대사를 분명히 향하는 그 대사를 읽고 맞지. 예술은 남는 거야 라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 넘버가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동림은 그 프랑스 버전을 들고 언제부터 또 그걸 펼치면서 자기가 그 문장을 쓰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연락선 타면서 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가방에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언제 그 프랑스어를 배우고 언제 그 문장을 수첩에 써놨을지가 늘 좀 저만의 좀 이렇게
혼자서 궁금해하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방금 소름 돋았어. 저 예암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전 예암산도 예술가와 함께 산다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초반에 동림이는 약간 좀 물음표 식으로 던지는데 향한이는 이제 마침표로 대답을 해주는 게 이제 또 동림이가 이상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낌표가 되어준 게 그 넘버가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동림이랑 향한이가 처음에 수첩이 다르게 개수가 다르게 시작을 한대요. 여러 번 보면서도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니까 보이는 게 또 진짜 이거를 완전 동일 인물이고 또 결국 마지막에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또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동림이 동경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들고 있는 그 상자가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상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온 거겠지만 그게 처음에 각설탕을 만지작 하던 샤넬가 그 각설탕 샤넬이 이제 각설탕으로 되어서 돌아왔다 뭐 이런 의미로 각설탕의 형체 네, 유골함이 각설탕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글자를 지킨다 해서 그 글자 한 글자처럼 그 글자를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흰색으로 된 그 유골함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막 쓰다듬기도 하고 이제 어떤 동림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글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는 그래서 그 소품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이 진짜 대박인데요. 나는 라우에스트라는 극을 너무 납작하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다음 관극 할 때는 이런 포인트들을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와닿겠어요. 저 어떡해요? 당장 내일인데. 내일이세요? 약간 마음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향한이 동림한테 가서 한번 말이라도 해봐라고 해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상을 찾아갔는데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정신이 붕괴된 채로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동림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면서 또 동시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여기 붙잡아줘도 되는 걸까? 이 사람의 꿈을 펼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5만 가지 감정이 들다가 결국엔 그 속에서 안 가면 안 되냐라고 물어볼 마음과 보내줄 그 마음이 싸우고 있다가 이 마음이 이겨서 결국엔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동림의 사랑이 진짜 컸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막의 부스러기와도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 목매에 부딪혔을 때에 시인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슬플 텐데 그 시인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말 사랑이 크구나. 자기보다 뭔가 이상을 먼저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환기를 만났을 때도 사실 그 시대에 여성이 이제 남편 앞바라지를 한 거죠. 뒷바라지가 아니라 앞바라지를 이제 먼저 가서 이제 그걸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생활력도 강하고 사랑도 크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부러웠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항상 모든 사랑이 진심이었던 거. 이미 한번 그 남겨진 고통을 이미 아는데 그래서 예술가와 함께 한다는 건 아마 그럴 거야 하면서 찰나의 행복을 간직하고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일. 그걸 알기 때문에 이름까지 버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뛰어드는 그 용감함. 사실 그 용감함이 막 없다고 하잖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용감한 그 시대 여성이었다.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자기를 믿고 자기의 믿음대로 후회 없이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멋있고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다 이뤘잖아요. 미술관에서 또 라우에스트 미니 콘서트를 했다는 게 저는 그때 환기 선생님의 전면점화를 처음 봤는데 그 미니 콘서트 끝나고도 아마 거의 폐관할 때까지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게 전면점화 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거를 보고 그게 시로 쓰여진 그림이잖아요. 그걸 보고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압도가 돼요. 그림이 굉장히 커가지고
시간이 되시면 환기미술관에 한번 가보시면 그 넘버를 할 때 그 점 하나 작은 선 하나 이렇게 하나씩 그려간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서건환기가 거의 엄청난 회춘을 하시고 사라져간다 하면서 이렇게 나는 어둠 속으로 향하네 이러면서 근데 그 넘버를 부르고 이렇게 막 엄청 환희에 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딱 그럴 때 딱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손을 뻗지만 안 닿는 그런 그 모습까지 어떻게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그 제목과 너무 일치하는 그 포인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나라는 대사를 듣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라흐에스트에 계속 그 대사 나오잖아요. 그 말할 때 중간에 무엇이? 라고 질문하는 게 나오는데 항상 그 무엇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 장면은 항상 명장면이에요. 그렇게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 되는 그 바로 뒷대사를 좋아해요. 특히 저는 모든 장면에서 무엇이 한 다음에 말하는 거, 상대방. 이상 시를 읽으면서 근데 이건 약간 좀 동기미가 대단하다고 느껴진 거긴 한데 이상 시가 되게 복잡하고 읽기 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읽고 또 엄청 해석까지 잘 해놓은 게 동림이도 되게 문학적으로 되게 소질이 엄청 있었고 그 재능이 맞아.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정혼으로 잘 풀어냈고 너무 멋있는 글을 쓰긴 하셨지만 수필가로도 활동하시고 근데 뭔가 이상을 만나고 또 근데 그건 이상한테 뒷바라지를 해준 거긴 하지만 뒷바라지를 안 해주고 또 그 동림이도 혼자 글을 썼다면 또 이상만큼 큰 시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림이 안목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상도 그렇고 환기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되게 천재로 불리는 두 예술가와 사랑을 하고 같이 함께 하고 근데 예술가의 아내로밖에 남을 수 없었던 시대 상황. 그러니까 현재 태어났으면 얼마나 그 꿈을 펼치면서 사실 수 있었을까. 제가 정혼을 다들 원본 다들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정혼을 꼭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혼 그 소설이 아니죠. 수필이 정말 진짜 마음이 정말 라흐스트를 봤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진짜 그 정혼에 너무 잘 드러나 있고 그게 또 소학교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정말 소소한 해프닝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정말 저희가 라헬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좀 뭔가 따스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런 혼자서 이렇게 나의 감정을 이제 솔직하게 풀어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는 느낌을 정말 볼 수 있어요. 저는 정혼이란 수필 정말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PDF로 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동림의 어떤 온 세상을 그 가방 속에 담아서 이제 이상한테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동림은 막 그런 화장품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수첩과 프랑스 사전과 이런 것만 가지고 가방만 들고 갔다면 저는 후에 그래서 환기 대사 중에서 나의 온 세상이 너에게 갈게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동림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제 성장을 엄청나게 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온 세상이 누군가에게 향하는 선택을 하고 나중에는 누군가의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또 거듭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뒷바라지 같은 앞바라지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것의 의미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누군가의 온 세상을 내가 모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라는 말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저는 더 성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현대 한국 여성 예술가에 대한 극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가 아는 여성 예술가가 없잖아요. 사실 전무하고 이 향한 선생님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히는 또 몰랐는데 극으로 만들게 되면은 현실과 완전 같지는 않더라도 그 인물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 극이 굉장히 잘 만든 자기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타인과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세상을
그러니까 타인의 세상을 모험한다는 그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막 진부한다고 취급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과 그런 예술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폭넓은 사랑을 다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라우에스트에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라우에스트 넘버 있잖아요. 어떻게 넘버도 라우에스트일지 일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레정 파크메 라우에스트인데 사람은 가도 예술은 남는다 해서 그 예술은 남는다 부분만 제목으로 차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술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뮤지컬도 예술이고 그 예술이 너를 기억해주고 너를 위로해줄 거야를 그거를 보면서 관객들이 직접 느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 전체를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라우에스트는 넘버도 라우에스트고 레정 파크맨 라우에스트 이걸 나눠서 부르잖아요. 간 사람들이 사람은 가고 부르는 부르고 남은 예술들이 예술을 라우에스트 부르는 게 참 몰랐어요. 생각났어요. 그랬던 거예요. 미쳐. 라우에스트라는 극 자체도 예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캐스팅 같은 것도 다음 시즌이 올라오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그것도 사람은 가도 예술은 남아. 그러니까 사람 배우들은 계속 바뀌고 그럴지라도 이 라우에스트라는 극 자체는 계속 남아서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극 자체가 라우에스트. 와. 내가 좋아하던 그 페어 그 배우들이 오지 않아도 라우에스트 예술은 남는다. 그 아까 전에 그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하는 그게 이 극을 돌게 된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때 라우에스트 초연을 많이 봤으니까 초연 때 제가 좀 그런 지지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사실 남 100명이 나를 믿어줘도 내가 나를 못 믿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극에서 배운 것 같아요. 힘든 시기에 라우에스트라는 작품을 만나서 뭔가 딱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만나게 되면은 참 좋은 극인 것 같아요. 그 너의 느낌표를 믿으라는 것도 사실 내가 미래의 나에게 해주는 말이니까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 난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왜냐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약간 그러니까 100% 느낌표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림이. 그리고 향한이 뭐가 물음표인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인생이 딱 그렇잖아요. 뭔가 느낌표도 있긴 있는데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될까? 라고 의문을 던지고 반문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라헬을 보면서 그렇게 나의 느낌표를 되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라헬은 당연히 너의 느낌표인데 왜 너가 못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주는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느낌표를 잡는 것도 또 거기에 느낌표가 필요하니까 그 잡은 동림이랑 향한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라우에스트를 보면은 사실 거의 99% 위로를 받지 않을까. 스스로에 대한 지지와 연대, 약간 이런 게 그게 메시지로 많이 다가오는데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위로를 크게 받고 그렇게 회전을 돌게 되고 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 미래는 과거를 지지하고 또 과거는 미래를 위로하고 그게 너무 잘 나타나서 그래서 동림 향한이 만나는 넘버마다 이렇게 시너지가 폭발하는 그게 그러니까 동림 향한이 만나는 그 장면이 라우에스트의 완성 아닐까. 뭔가 지나간 과거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라우에스트는 약간 그걸 깨주는 것 같아요. 미래랑 과거가 만나버렸어. 과거의 선택을 나무라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그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미래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이제 말이라도 한번 해봐 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 왜 그랬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라도 한번 해봐 그러면은 좀 덜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 극이라서 굉장히 좋아했던. 처음에 너란 이야기에서 끝없이 삶을 참여하며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서라는 대사 있잖아요. 저 이 대사를
보면서 무시하는 그냥 라우에스트라는 극 자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 변동님, 향한이라는 인물이 서서 약간 계속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삶을 찬미하며 그리고 이 부분이 유독 마음에 남아서 약간 이 부분만 따로 약간 글귀를 따가지고 전시해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저에게 라우에스트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딱 라우에스트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너의 느낌표를 믿으라는 말이 참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느낌표들을 흘려보냈는가. 내가 잡았어야 할 느낌표들이 너무 스쳐 지나가고 난 앞으로 한 번씩 더 돌아보면서 이게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정말 잘 구분하고 나의 느낌표라면 그 느낌표를 무조건 믿고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저를 라우에스트라는 작품으로 이끌어주신 최수진 배우님께 매우 정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우에스트는 뭐니 해도 역시 독림이야. 겠죠? 부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독림 돌아와 주세요. 저는 과거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했던 선택들을 스스로 후회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림이었으면 이 이상을 따라갔던 걸 굉장히 후회하면서 아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었어. 그때는 잘못 선택한 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스스로 안에서 그 사건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할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은데 독림은 성장을 했고 향한이 되었고 환기를 만났잖아요. 그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그 끝에는 느낌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라우에스트는 느낌표다. 극이 주는 위로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 방식으로 위로를 하고 있고 그냥 모든 매 순간이 모두에게 다 한 번씩 위로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극이고 되게 자기 확신이 필요할 때 보면은 한 번씩 나를 더 믿어보게 되고 뭔가 이게 맞나 싶다가도 한 번 진짜 아 그래도 믿어봐야지 하게 되는 극이라서 만약에 내가 너무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라우에스트를 한 번씩 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후회했던 나에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향한이 독림에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라우에스트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라우에스트는 수많은 독림이들을 또 향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를 라우에스트에 빠지게 해주신 김지현 배우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진 배우님 당신은 저의 느낌표입니다. 저의 느낌표이셨던 분은 임찬민 배우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지숙 배우님. 어머나. 돌아와. 저번에도 촬영할 때 끝나고도 얘기하실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수다 떨다 가요.